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 원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딱 보이고 나섰어요. 이거 자체도 뉴스지만 김동연 지사가 왜 그럴까? 뭔가 민주당 이 지형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건가? 여러 가지 재밌는 화제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부분은 본질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요. 25만 원 준 거는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오히려 좀 어려운 분들한테 촘촘히 꼼꼼히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근거를 뭐로 했냐면 원래 어려운 분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이 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 국민을 다 줄 경우에는 그 타겟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보장받지 못한다. 그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전 국민 다 돈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연 우리 지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본인이 10년 동안 국가 예산과 관련돼서 일했었던 분입니다. 예산실장까지 했었고 국무조정실장도 했었고 엘리트 경제 관료죠. 관료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기재본 모피아 얘기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본질은 그런 거죠. 25만 원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리고 더 꼼꼼히 두텁고 촘촘하게 해주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맞고 그 무상급식을 포함해서도 전부 다 그 서울시장 무상급식 그 문제가 있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고 정치적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함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는 점점 본인도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게끔 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2026년도면은 지방선거도 있고 2027년도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있지만은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어쨌든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혹시 낙마할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대비한 소위 삼김 후보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죠. 제가 항상 얘기지만 민주당에 신상김이 있다. 그렇습니다. 김동연, 김동연, 김경수. 이 신상김이 결국은 간통하는 거는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친문이 함께 뭉쳐서 친명과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동연 우리 지사는 다른 거와 차별을 하지 않고 나는 정책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다른 무슨 뭐 말싸움을 한다든지 뭐 프레임을 만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책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더 나가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뭔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소리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일급제대에서 그 파급 효과는 더 강한 거죠. 그리고 확실히 김동연 지사가 이 건을 하여튼 딱 그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확실히 세우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게 확실하죠.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행정적이고 관례적 경험도 있고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미국의 이제 그 학생들한테요.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양에서는 바르게 다스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많이 듣는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한테 정치란 무엇이냐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 데빗 이스튼이 얘기한 건데 이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는 건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한된 재원을 배분을 잘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는 게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5만 원 다 주는 건 저도 할 수 있고 그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잘 채서 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동연 우리 지사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배분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념적 색깔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게 자꾸만
이재명에 대한 일극체제의 도전이라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자기가 충실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김동연 지사가 예. 그 생각은 이제 양쪽에 일거양득이죠. 예. 본인이 나름대로 차별화도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 정책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여튼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이 던진 요 화두는 어쨌든 이 보수 신문에서도 상당히 사설 제목으로 인용하면서 일리가 있다. 그리고 반 이재명의 어떻게 기수로 대립각을 세우는 정적 스탠스도 했는데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근데 아까 저희가 나눴던 지금 당장 뜨겁다는 화두인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또 김동연 지사가 금투세는 시행하고 거래세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건 또 금투세 얘기죠. 폐지 쪽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거래세에 관련된 것을 폐지하자는 얘기인데 지금은 금투세와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 되고 그 얘기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거래세를 폐지하느냐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왜냐하면 거래세를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금투세를 폐지하면은 1% 정도 2% 정도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느 것을 시행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요. 금투세가 유지됐을 때 올 수 있는 파지티브한 게 아니라 부정적 효과는 막을 수 있나요? 거래세는 저거 폐지한다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랑 변절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취약하고 증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금투세 논의인데 변호가 거기에 이제 거래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거는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게 물론 의료 공백이 있지만 또 금투세인데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화제 인물로 떠오른 게 25만 원씩 나눠주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기를 들었고 근데 금투세는 시행을 하는 쪽에 또 손을 들어줘서 모르겠습니다. 정책 대통령의 아마 이미지를 주고 싶은 김동연 지사가 지금 세운 이 스탠스가 아마 상당히 많은 지금은 사실은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니까 오히려 스마트했다면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야죠. 글쎄 금투세 쪽의 스탠스는 그랬으면 훨씬 더 양쪽에 손을 갖고 나는 이렇게 오로지 중요한 거는 성과와 효과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소위 대중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여튼 뭐 잠재적으로 김동연 후보의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헷갈리는 그렇죠. 메시지를 일관성에 대한 부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고민하겠죠.